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한자어는 자취방입니다. 평소와는 조금 이 썸네일이 좀 다르게 생겼죠? 변화를 좀 시도해 보았습니다. 자, 바로 보시죠. 자취방 혹은 자취에 대해서 한번 국어사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취, 손수 밥을 지어 먹으면서 생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취방은 당연히 자취하려고 얻어든 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자취라고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20대 정도가 많을 것 같고요. 물론 30대나 40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대학생들이나 혹은 사회 초년생 이런 층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자취가 과연 무슨 뜻인가? 그리고 한자는 또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취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중국어로는 쯔 이렇게 돼 있고요. 코에 그림이 있죠. 처음에는 이게 코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죠? 갑골문에서 코의 모양이었던 것이 점점 발전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코의 모양을 본뜬 것인데 나중에 이게 스스로 의 뜻이 되면서 이게 코 비자가 됐죠. 그래서 코 비자 위에는 스스로 자자가 있다는 것, 이 특징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자기를 가리킬 때는 손가락으로 보통 자기 가슴이나 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중국에서 나를 말하는지 물어볼 때는 손가락으로 자기 코를 가리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스스로 자자의 어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것이 재미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자기를 가리킬 때 코를 가리키는 것 이것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스스로 자자는 코의 모양에서 왔다. 나중에 코 비자가 따로 파생되어 나왔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자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뗄 취자입니다. 자료 출처는 한자로드와 좌즈왕에서 다 가져왔고요. 불뗄 취자 같은 경우는 소전체부터 있네요. 이것도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옆에 것은 이것은 불화자고요. 오른쪽 것은 하품 흠자인데 하품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입을 좀 크게 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과 관련된 한자에도 사용이 되고요. 또한 침을 흘리는 물수변이 들어오면 침을 흘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을 뗄 취자니까 불을 떼려면 예전엔 뭐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당연히 아래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야겠죠. 그래야지 불이 지펴지고 그 위에다 뭐 밥을 하든 뭐 요리를 하든 그렇죠? 밥을 짓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면서 발음도 똑같고 중국어 발음도 같은 것을 살펴보면 불취자가 있습니다. 이쪽에요. 이걸 보시면 좀 더 확실하죠. 원래는 불취자에 입구자가 오른쪽으로 돼 있었네요. 갑골문에. 그래서 입으로 바람을 크게 부는 것을 불취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불에 대고 발음을 부는 것은 또 불뗄 취자라고 돼 있어서 둘 다 발음이 우리말도 똑같고요. 장음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초이 이렇게 해서 발음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골문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재밌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렇죠? 이렇게 입으로 바람을 부는 듯한 그런 행동이 재미있습니다. 이쪽은 좀 그러고 보면 왼쪽 좌우가 좀 바뀌긴 했네요. 이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 장음 같은 경우는
어문회에서 주관하는 한자 능력 검정 시험에서 약간 상급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보통은 삼성이나 사성에서 그죠? 많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이건 일성에서 장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의 그 중국어의 사성조와 장음의 관계는 반드시 100%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외들 때문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방자 뭐 다들 아시는 기본적인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면 지게 호자와 모방자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가 끄는 쟁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방향이나 네모의 뜻도 갖고 있다. 그래서 네모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문을 나타내서 방이라고 되고요. 그래서 이건 집도 되고 방도 실제로 됩니다. 둘 다 요즘에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룸의 뜻의 방의 뜻을 더 많이 갖고 있죠. 하지만 중국에서도 조차 이 방즈라고 하면 방자라고 하면 이거는 방이 아니라 집을 나타낸다. 방금 발음도 해드렸지만 방에서 이성으로 방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방이랑 거의 상당히 유사하죠 발음이. 이 방방자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만 간체자와 중국 대륙에요. 정체자 대만의 혹은 신자체 혹은 신체자 일본 그리고 정자 한국의 모습이 살짝 다릅니다. 아니면 획순이 살짝 다른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준의 정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죠. 획순이 이렇게 그렇죠? 이 호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간체자를 보시면 뭐 다 괜찮은데 이 위에가 좀 다르게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점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르게 생겼고요. 정체자 대만의 정체자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여기 이걸 쓰고요.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먼저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좀 우리랑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약자 신자체를 보시면 이것도 아니고 이 점도 아니고 길게 위에서 한일자처럼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획수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획수는 다르지만 획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중, 일, 타이완까지 이 4개의 지역의 한자가 조금씩 방자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취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또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영어에서는 자취방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길어졌죠. Live apart from one's own family 이렇게 돼서 본인의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다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불을 떼서 스스로 밥을 지어 먹는 그런 문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요즘도 우리는 원룸이 있지만 스스로 밥을 해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 기숙사도 있고 학교 식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밥을 지어 먹는 경우는 당연히 뭐 없진 않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자취라는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중국어에도 있더라고요. 自吹 자취라는 한자는 다 똑같네요. 혹은 自己做饭 이렇게 돼가지고 스스로 밥을 짓다. 뭐 비슷하네요. 다만 자취에 상대되는 말이 이 하숙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즘 하숙이란 표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하숙이란 표현은 이건 확실하게 일본에서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본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아래 하자를 게로 읽고 잘숙자를 슈크 혹은 주크로 읽기도 하는데 그래서 게슈크라고 해서 하숙이란 표현이 있다. 이건 스스로 밥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주인집에서 그렇죠? 관리하는 집에서 방을 내주는 집에서 밥과 반찬까지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상당히 유행했지만 요즘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취방 혹은 자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스로자, 불뗄 취, 그죠? 방 이런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